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형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분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분증에는 낯선 직함과 부서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자.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그러나 눈빛만큼은 묘하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놓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형사의 시선은 봉투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추석 전날 오후.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였습니다. 35살.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 지혜는 대형마트 카트를 밀며 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카트는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각종 나물, 과일, 전 부칠 재료들. 옆에서 남편 민수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걸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될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계산대를 지나며 금액이 찍혔습니다. 38만 원. 지혜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는 7살 딸 수아와 5살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준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 배고프다잖아. 그것도 못 챙겨?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애들 밥부터 차려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계란을 꺼내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밥을 먹인 후 지혜는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동안 지혜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소고기를 다듬고 나물을 삶고 전을 부쳤습니다. 부엌은 온통 음식 냄새와 기름 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지혜가 말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중이라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드라마 보는데. 끝나고 결국 지혜는 프라이팬을 잠시 불에서 내리고 직접 물을 마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과 냄비를 닦으며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오냐? 차례는 아침 일찍 지내야 하는데. 아침 8시까지 갈게요. 음식은 다 준비했어? 부족한 거 없어? 네, 다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올케도 온다. 걔 아들까지 해서 4시 오니까 음식 양 잘 맞춰.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2시 30분. 내일 아침 8시까지 가려면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혜는 다시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을 더 부쳐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잠깐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3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지혜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씻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다시 확인하고 용기에 담고 차에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6시에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수아야, 준호야, 일어나야 해.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채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7시. 차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아이스박스 2개, 보냉백 3개, 과일 박스 2개. 민수는 그제야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 챙겼어? 응. 그럼 출발하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혜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밤을 새웠을까? 1시간을 달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해요. 음식 빨리 들여놔. 차례 지내야지. 지혜는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꺼내 상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시누이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왔어요? 어머, 음식 엄청 많이 준비했네요. 은영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지혜는 그 속에 담긴 다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 나물은 여기 놓는 게 아니라 저기 놓아야지. 저는 이렇게 쌓으면 안 돼. 보기 좋게 펼쳐 놓아야지. 지혜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말대로 음식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1시간을 더 준비한 끝에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지혜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절을 할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 시간.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지혜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더 내오고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지혜는 처음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지혜야, 과일 좀 더 깎아내와. 지혜는 수저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지혜가 제대로 앉아서 먹은 건 밥 서너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형 민철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누이 은영은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나와서 좀 앉아 있어. 지혜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아와 준호는 안방에서 사촌 오빠와 놀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바쁘긴 한데 할만해. 형제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참 잘됐어. 다 제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고. 민철이 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옳게, 너는 요즘 뭐해? 아직도 집에만 있어? 응, 애들 키우느라. 애들이 벌써 크지 않았어? 수아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이 커도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밖에서 일하면 애들이 방치되는 거야. 지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조용히 해. 할아버지 제사 지낸 날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혜가 얼른 일어나 준호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더 만들었습니다. 1시간 반을 부엌에서 보낸 후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다들 저녁 먹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혜는 아이들 옆에 앉아 밥을 떠주고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오늘 음식 맛있네. 지혜가 잘 만들었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나물은 좀 짜네. 간을 좀 더 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저녁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지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후 또다시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녁 8시,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거실로 나와 수아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지혜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친척들이 더 온다. 음식 더 준비해야 할 거야.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한 10명쯤?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혜는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새벽 5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큰아버지 댁에서 오신다고 했어. 10시쯤 오실 거야. 아침을 치우자마자 지혜는 다시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총 8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지혜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정리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 시간.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 12시 반,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 옆에 앉아 밥을 떠주며 자신도 몇 숟가락 떴습니다. 지혜야, 물 좀 더 갖다 줘.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수저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식사 내내 지혜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니 거실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오후 5시, 지혜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반,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 내일 몇 시에 가니? 아침 먹고 갈게요. 그래. 아침은 간단하게 차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혜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내일 아침상은 간단하게 차리고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 다 싸가. 네, 알겠습니다. 차례상을 다시 차려야 했습니다. 지혜는 음식들을 정리하며 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나물은 왼쪽에 놓는 거라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바꿀게요. 지혜가 나물을 옮기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아휴, 답답해. 시어머니가 직접 나물을 옮겼습니다. 매번 얘기해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어머니? 아니, 차례상 차리는데 지혜가 자꾸 틀리게 놓아서. 민수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못해? 몇 번을 해봤는데. 죄송해. 다시 할게. 지혜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 그냥. 뭐? 그냥? 순간 민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민수의 손이 지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명절의 집안 분위기 왜 이렇게 만들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아와 준호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애들 앞에서 왜 말대꾸를 해서 이런 꼴을 만들어? 민수는 그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지혜는 천천히 뺨을 만졌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 하지만 지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로 얼굴을 다시 한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지혜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왜 엄마를 때렸어?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아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본 그 장면, 아이들의 충격받은 얼굴, 그것이 지혜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생활.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수아가 달라졌습니다. 수아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지혜가 수아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어디 아파? 아닌데. 그냥 가기 싫어. 수아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수아를 일으켜 세워 옷을 입혔습니다. 학교 가는 차 안에서도 수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괜찮아? 응. 짧은 대답.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 내려주며 지혜는 수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지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아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수아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지혜가 다가가 이불을 들추자 수아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왜 울어? 악몽 꿨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무서운 꿈 꿨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꿈.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석 그날의 일. 수아가 본 그 장면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지혜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화내면 어떡해? 아빠는 그냥 피곤하셨던 거야. 괜찮아. 하지만 지혜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다음 날부터 준호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왜 밥을 안 먹어? 준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 안 고파? 아침은 먹어야지. 엄마, 나 유치원 안 갈래. 왜? 그냥 엄마랑 집에 있고 싶어? 준호는 지혜에게 꼭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엄마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지혜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후에 수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수아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친구들이랑도 안 놀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는데. 제가 잘 살펴볼게요. 필요하시면 상담 선생님과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혜는 수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여보, 저녁 먹어요. 민수가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여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수아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아가 요즘 좀 이상하대요. 뭐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이랑도 안 논대요. 민수가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수아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지혜를 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이들 관리를 잘해야지. 내가요? 그럼 내가 해? 난 회사 다니는데.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며 지혜는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엄마. 응? 엄마는 왜 아빠한테 맞았어요?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야, 그건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지혜는 수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눈에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지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지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아이들 일이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애들이 뭐가 힘들어? 밥 먹고 학교 가고 잘 크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추석 때 일요. 아이들이 봤잖아요.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지혜를 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대꾸해서 그런 거잖아. 전 말대꾸 안 했어요. 거기서 말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한마디를 더 해?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봤어요. 애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그러게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이혼 절차,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기록하자. 지혜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적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당일의 일, 민수가 한 말, 시어머니의 반응, 아이들의 상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매일 밤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민수가 한 말,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 아이들의 변화,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받은 돈에서 조금씩 아껴둔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지혜는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생신이야. 준비 잘해. 알겠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 엄마, 오늘도 할머니 집 가야 돼? 수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할머니 생신이야. 나가기 싫어. 지혜는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오후 2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해. 실수하지 마.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에서 음식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생신상을 차리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가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잡채는 맛있는데 불고기는 좀 짜네. 죄송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저기 있잖아. 엄마가 데려다 줘. 준호가 지혜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설거지 중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준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지가 젖었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준호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호를 씻기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애가 벌써 5살인데 왜 실수를 해? 제대로 훈련을 안 시킨 거 아니야? 죄송해요. 거실로 나오니 민수가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애들 방에 들어가 있어. 수아와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완전히 망신당했어. 미안해. 준호가 급하다고 해서 변명하지 마. 내가 평소에 애들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준호가 긴장해서 그런 거야. 닥쳐. 맨날 변명만 해. 민수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피해? 너 요즘 이상해. 눈빛이 달라. 아니야. 나한테 불만 있어? 없어. 민수가 지혜의 턱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지혜는 민수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손 치워.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민수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됐어. 넌 가서 애들 재워.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민수가 한 말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찾아 설치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저녁 8시쯤 민수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 리모컨 어디 갔어? 거기 탁자 위에 있을 텐데. 지혜가 나가서 찾아줬습니다. 리모컨은 소파 쿠션 사이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또 불렀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지혜는 물을 갖다 줬습니다. 맥주는 없어? 냉장고에 있어요. 그것 좀 갖다 줘. 지혜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가져다 줬습니다. 안주도 좀 해줘.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계란과 햄을 꺼내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가져다 주니 민수가 한 입 먹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해. 지혜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참아야 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가져다 주니 민수가 한 입 먹었습니다. 이건 괜찮네. 잠시 후 민수가 불렀습니다. 야, 잠깐. 너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해? 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있어. 말투부터가 달라.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보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난 변한 거 없어요. 뭐? 내가 예민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또 말대꾸하잖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지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그때 수아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요?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수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수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애를 저렇게 버릇없이 키워놨네. 수아는 잘못 없어요. 잘못 없긴. 순간 민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다시 한번 지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대꾸를 해? 지혜는 뺨을 감싸 쥐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폭력이에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화가 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때려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할지 더 확실해질 테니까. 뭐,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나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뭔가 당황한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지혜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혜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 1번. 저장 완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녹음 파일도 5개가 모였습니다. 민수의 폭언, 시어머니의 모욕, 아이들의 상담 기록까지. 지혜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밥. 지금 차릴게요. 지혜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숟가락 먹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맛없다니까? 민수가 수저를 내던졌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왔더니 집에서도 이 모양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방에 있던 수아와 준호가 문을 살짝 열고 겁먹은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민수가 다가오며 손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때려보세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때려보라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할지 확실해지니까. 민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요. 제정신이에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가 저한테 한 말들 다 녹음되어 있어요. 때린 것도 욕한 것도 전부. 내가 지금. 그리고 이건. 지혜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록한 거예요. 날짜, 시간, 내용. 아이들 상담 기록도 있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겠어요. 뭐? 이혼? 네. 이혼이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애들은?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건데?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말도 안 돼. 법원이 너한테 애들 맡기겠어? 지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맡길 거예요.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순간 민수는 지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와 준호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알아둔 쉼터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 신고 접수 창구. 지혜는 조용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요? 네. 신고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추석날의 일, 그 이후 계속된 폭언과 폭력. 아이들이 받은 심리적 상처. 증거 자료가 있으세요? 네. 여기요. 지혜는 가방에서 공책과 핸드폰, USB를 꺼냈습니다. 담당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3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녹음 파일 5개, 일기 기록, 아이들 상담 자료, 병원 진단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형사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지혜는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작은 방.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신고인 성함이 윤지혜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지혜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닥쳐. 아프긴 뭐가 아파.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파일을 끄고 지혜를 봤습니다. 이게 전부 증거예요?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신분증 복사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계셨던 분?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경감이었습니다. 형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감님, 이제 아니에요. 그냥 신고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형사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를, 네, 알고 있었죠. 뭘 모아야 하는지. 형사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더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지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이라고 다를 건 없어요. 저도 그냥 사람이니까. 조사가 끝나고 지혜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지혜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아무런 경제력이 없습니다. 전업주부로 7년을 살았고 직업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원고 측 입장은?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요?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피고의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 5개, 3개월간의 일기, 병원 진단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닥쳐.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아프긴 뭐가 아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추석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딸 수아는 악몽에 시달리고 아들 준호는 분리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그건 그날 피고가 술에 취했다고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결혼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감이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0년간 가정폭력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원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피해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사는 지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10년간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녹음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경찰 신분증과 경력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뤘던 가정폭력 사건 보고서들입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 복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성 청소년과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수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경찰이었어? 왜 말 안 했어? 말했어요. 결혼할 때
여보가 일 그만두래서 그만뒀죠. 나는 몰랐어. 알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혜는 민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지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맞는 엄마를 보고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지혜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수아와 준호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어떻게 돼? 우리는 함께 살 거야. 새로운 집에서.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없이? 지혜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가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따로 살 거야. 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응, 이제 안 무서워.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지혜는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윤지혜에게 있다. 지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민수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민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해? 어머니는 아들이 저한테 한 일 아시잖아요. 그게 뭐 대수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금방 풀리는 거지.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칼로 물베기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필요해요. 하지만 폭력적인 아빠는 필요 없어요. 너, 경찰 출신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래서 알았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그냥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민수가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뭐, 추석날 기억하세요? 제가 말대꾸했다고 민수가 저를 때렸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저 지켜만 보셨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어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지혜야, 우리 손주들은? 면회는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할 거예요. 한 달에 2번 민수와 아이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그것뿐이야? 네, 그것뿐이에요. 지혜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좁지 않아? 아니, 따뜻해. 지혜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살아? 응. 엄마가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 엄마 무슨 일해? 경찰이야. 엄마 원래 경찰이었어. 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경찰이었어? 응. 나쁜 사람들 잡는 일 했어. 멋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혜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화내는 법을 잘못 배운 사람이야.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아? 아빠가 화내는 걸 고칠 때까지는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 우리 보고 싶어 할까? 그럼 엄청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한 달에 2번 만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지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적었던 그 공책. 지혜는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매일의 기록들, 아팠던 순간들, 참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혼 확정, 아이들과 새로운 시작. 지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 오랜만에 보는 낯익은 복도였습니다. 지혜 경감님, 동료 형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경감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복직 축하드려요. 우리 팀에 다시 오셔서 정말 기뻐요. 저도 기뻐요. 지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대 여성의 신고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 지혜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어. 예전에는 매뉴얼대로만 처리했습니다. 신고받고, 조사하고, 서류 작성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혜는 피해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지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신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제가 담당 형사예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고 취소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남편이 화내면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경험이요? 네. 저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추석. 뺨을 맞았던 그 순간. 아이들의 놀란 얼굴.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 지혜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혜는 수아, 준호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높이 밀어줘.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그네를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수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아졌고 자주 웃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다.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서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면회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민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많이 컸네. 수아는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응, 학교에서 제일 커.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너도 좋아 보여. 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아니, 지혜 씨도요. 민수는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저 상담 받고 있어요. 상담이요? 네, 분노 조절 상담이요. 법원에서 권고받아서 시작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혜 씨한테, 아이들한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알아요. 그럴 자격도 없죠.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그게 지금 여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민수는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말을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지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면회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봐. 그래, 다음 달에 보자. 민수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갈까? 수아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집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지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경감님. 아니, 지혜 씨죠? 저 김미진이에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미진. 석 달 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미진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덕분에요. 이혼했어요. 축하드려요. 지혜 씨가 용기를 주셨어요. 지혜 씨도 해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혜 씨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미진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경찰 중에 지혜 씨처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네. 지혜 씨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추석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뺨을 맞고 눈물을 참고 아이들의 놀란 얼굴을 보던 그 순간,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 지혜는 서랍을 열고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3개월간의 기록이 담긴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웃고 있다. 나도 웃고 있다. 우리는 해냈다. 지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이겨낸 기록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두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엄마가 지켜줄게. 지혜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명절 밤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막막하고 외롭고 두려웠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지혜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